안녕하세요. 오늘도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저랑 제일 친했던 언니가 제 전남친이랑 쿵쿵짝을 해버린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별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 렌즈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오늘은 항상 끼던 게 아니고 하파 크리스틴 렌즈를 껴봤는데요. 폰디 크리스틴 원데이입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전남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지기 손절설 풀었을 때 알려드렸던 그 을왕리 남자입니다. 을왕리 사건 있고 나서 짧게 사귀었어요. 걔랑 헤어지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랑 친한 오빠가 어디로 와라 라고 해서 일 끝나고 잠깐 얼굴 보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ENFP 그 자체라서 밝고 텐션도 높고 이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그냥 확 친해졌었거든요. 그 언니를 실제로 그렇게 보기 전에 친하다고 했던 오빠가 같이 있는데 전화를 막 안 받길래 누구냐고 했더니 아는 여자인데 같이 놀자고 계속 연락 온다. 근데 나 너랑 약속 있어서 그냥 다음에 보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남자 문제 같은 걸로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굳이 너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진 않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언니였는지 완전 나중에 알았지만 어쨌든 그 언니는 소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언니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친해졌어요. 제가 그때 한창 놀 때였거든요. 일주일에 5번 클럽 가서 노는 시기였는데 그 언니가 ENFP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잘 노는 사람이랑 가면 몇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그랬어요. 비교적 최근 얘기예요. 한 반년 전? 좀 그랬어서 맨날 춤추고 놀고 그랬었어요. 너 너무 예쁘고 나랑 비슷한 것 같다면서 자기 보는 것 같다고. 저희가 옷 입는 스타일도 되게 비슷해서 맞추어 입은 게 아닌데 그 언니가 된장 포스를 신었다? 그럼 나도 덴포 신고 있고 슈프림 팬티를 입었다? 나도 슈프림 팬티 입은 날이고 내가 올블랙이면 그 언니도 올블랙 내가 올 화이트면 그 언니도 올 화이트 무슨 운명인 것 마냥 겹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때는 간만에 소울메이트 한 명 생긴 느낌이었고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 언니 고민도 되게 많이 들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언니가 고민을 하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2-3달쯤 전에 어떤 오빠를 좋아했는데 거의 사귀다시피 했던 오빠가 있는데 그 언니가 남자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썸 탔던 오빠의 친한 사람들하고도 과거에 이성적인 이슈가 있었던 걸 알게 됐대요. 아는 사람들이랑 그랬던 애랑은 자기는 못 만나겠다 해서 완전히 그냥 끝났대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그 오빠를 좋아하고 있고 몇 달째 못 있겠다. 진짜 일해본 적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좋아했다던 그 오빠가 제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 전남친이자 저랑도 엄청 친한 오빠예요. 제 전남친이랑 언니가 좋아했다고 말한 제 친구 전남친이랑 둘이 동갑이었고 저랑 제 친구랑 동갑이어서 서로 사귈 때 이 두 커플이서 맨날 같이 놀러 다니고 서로 생일일 때도 넷이서 생일 파티하고 되게 끈끈한 사이였고 서로 겹지인들도 엄청 많고 하여튼 그렇게 깊은 사이였어요, 꽤.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빠랑 헤어지고 나서는 한 1년간 그 사람들이랑은 많이 안 만나고 있던 상태였고 그 1년 사이에 언니가 그 무리랑 친해진 거 그 오빠 얘기하면서 고민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20살 되자마자 그 오빠랑 만나면서 동거하기 시작하고 힘들어하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헤어지고 나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완전히 그 오빠를 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을 아직은 못 만나겠다 그 정도로 좀 힘들어했던 상황이었어서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언니가 저랑도 친하고 제 제일 친한 친구 전남친에 대한 고민 상담을 저한테 자꾸 하는 게 저는 좀 싫었죠. 어찌됐든 그 오빠랑 몇 년 동안 친했기 때문에 그 언니가 하는 말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그 오빠랑 얼마나 친한지 그 언니는 모르니까 저한테 좀 더 자기 입장 위주로 편안하게 얘기를 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얘기만 들어보면 그 오빠 말이 맞잖아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랑 이성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나였어도 안 만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면서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건 맞지만 부정은 안 하지만 그 오빠한테는 만큼은 엄청 진심이어서 양심 있게 남자들 연락 다 끊고 혼신하고 일하는 동안 집에서 기다리면서 집안일을 해주고 이럴 정도로 찐으로 좋아했는데 자기 과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잘라버릴 수가 있는지 막 억울하다면서 다시 연락을 해볼까 어쩔까 막 이러면서 만날 때마다 남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살짝 오버랩 되는 게 손절한 친구 있죠. 걔랑 약간 그때부터 살짝씩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렉팅은 이 정도로 해주고 쿠션을 발라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원래 서울에 살다가 일 때문에 좀 멀리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잘 못 보기 시작했어서 그 언니한테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저는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다 얘기를 해주죠. 당연히. 야, 나 친해진 언니 있다고 했잖아. 그 언니가 맨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고민 상담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오빠 얘기더라. 다 설명을 해줘서 친구도 그 언니에 대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죠. 일 끝나고 보통 놀았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아니까 친구도 저 끝나는 거 맞춰서 왔는데 그 언니도 얼굴 잠깐 볼 겸 일하는 가게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주치게 된 거야. 친구 성격이 엄청 꽉 막힌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전남친한테 어쨌든 까였다고 했으니까 ING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고 좋게 인사하고 해서 둘이 알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그 언니가 제 친구한테 그 오빠 전 여친이라면서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귀어봤던 사람이니까 오빠의 심리에 대해 더 잘 알지 않냐면서 자기 그 오빠랑 다시 잘 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오빠는 어떻게 해야 풀리는지 개인적인 얘기 있잖아요. 잠자리 얘기 같은 것도 아무렇지 않게 제 친구한테 잠자리가 안 맞는데도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이 처음이라면서 이건 찐사랑이라면서 자기 원래 안 그런다고 이런 얘기까지 친구한테 막 한 거예요. 저 없을 때거든요. 친구가 얘기 끝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죠. 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때 살짝 손절 레이더가 1차로 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되게 친해진 거예요. 친구가 서울 놀러 와서 만날 사람 없어가지고 그 언니한테 연락해서 둘이 따로 보기도 하고 친구도 어차피 헤어진 지 좀 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로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언니한테 엄청 뭐라고 하진 않았고 그냥 우리 이제 이 얘기 하지 말자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내 일이 될지 몰랐지 나도. 그 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제 전남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랑 헤어진 그 사이에 그 언니랑 제 전남친 친구들이랑 친해졌다고 어떻게 알게 됐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하다고. 근데 저 걔랑 되게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제가 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일방적으로 걔가 저랑 헤어지겠다고 해서 제가 서울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까지 택시 타고 몇 번이나 제 짐을 혼자 나르고 걔를 막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얘랑 헤어지면 내가 살 집이 당장에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화해볼 틈도 안 주고 저를 쫓아냈어요 거의.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어필하는 개인적인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걔가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나 얘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귀었고 이렇게 헤어져서 얘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다. 그랬더니 그 언니도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라고 한창 놀았었다 했잖아요. 클럽에 그 언니, 베프, 저 이렇게 셋이서 놀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를 이렇게 몸을 잡고 돌려서 입구 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엄청 놀란 표정으로. 그래서 봤는데 내 전남친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친구 전남친 생일이라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클럽에 온 거였어요. 옛날에 놀 때 맨날 같이 놀던 클럽이어서 올 수도 있겠다 시기는 했는데 근 1년 동안 안 보여서 마주칠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언니가 제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등 돌려서 보여준 거였어요. 바로 다시 뒤를 돌았거든요. 근데 진짜 갑자기 테이블이 좀 위쪽에 있는데 누가 제 팔을 잡고 밑에서 당겨가지고 제가 거의 떨어질 뻔했거든요. 진짜 엄청 세게 당겨서 거의 팔이 빠질 뻔했어요, 진짜. 위에 있던 친구랑 언니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 팔을 당긴 사람이 제 전남친인 거예요. 잘 지냈어? 이러면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인들이 너무 많았고
있고 보는 눈이 많은데 내가 거기서 손을 막 뿌리치고 분위기를 곱창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지냈지 놀아 이러고 다시 테이블에 올라갔어요. 저희 바로 뒤에였거든요. 노는데 지도 그냥 지 친구들이랑 왔으면 놀았으면 좋겠는데 쭉 멀리 테이블에서 자꾸 나를 보는 거야. 뭐 어쩌라고. 그렇게 마주치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SNS를 염탐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랑 헤어지고 어디로 이사 갔냐고 그러길래 자기 지금 퇴근하는데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하러 가도 되니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집 근처를 알려줘서 근처에서 만나서 차에서 한 4시간은 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던 거를 간략하게 추려보면 나는 한 번도 너랑 헤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나는 너를 무조건 다시 만날 생각이었다. 그리고 어디 점을 보러 가더라도 너 생일을 얘기해서 궁합도 무조건 나랑 받고 아직도 엄마랑 친인 여동생은 민재 같은 여자가 어딨냐고 다시 가서 만나라 얘기를 하시고 그 외에 다른 가족들은 아직도 만나고 있는 줄 안다고 저랑 만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대요. 헤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서울 살았으니까 본가 왔다 갔다 할 때 걔가 한 번 데려다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가가 어디 쪽인지 걔가 아는데 제 본가 근처로 일을 가면 제 생각이 나서 일 끝나고 본가로 가서 주차장에 그냥 이유 없이 차를 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 온 적도 꽤 있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 1년 전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난 너랑 결혼할 건데 1년 만에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걔랑 헤어지고 집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자기가 돈 벌어다 주는 것만 썼으면 좋겠다고 자기 그 정도 능력은 되는 사람이라면서 알바도 못하게 했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춤도 못 추고 친구들도 당연히 못 만났고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엄청 별로였던 사람이에요. 지나고 났을 때. 만날 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걔랑 헤어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난 너랑 다시 만날 거고 결혼은 꼭 너랑 할 거야 막 이지랄하는 존나 패고 싶은 거임. 저는 다 얘기했어요. 나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는 오빠랑 다시 만날 생각 전혀 없고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던 거잖아. 나는 1년 전이랑 하나도 바뀐 거 없다고. 너가 바뀐 거 나 안 궁금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언니 얘기를 꺼내더니 나는 너네 둘이 친한 사이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최근에 친해졌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랑 걔처럼 충분히 매력있고 예쁜 애들이 왜 홍대 애들이랑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강남이나 신사 쪽 가서 놀아. 너는 그런 데가 훨씬 어울린다면서 개소리를. 근데 저는 걔를 알잖아요. 걔가 뭔가 그 언니 얘기를 나랑 묶어서 하는 걸 보고 그 언니한테 관심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랑 친해졌을 때 어떻게 친해졌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걸 저는 직접 겪은 사람이라서 그 언니가 그 오빠랑 친해지게 된 계기를 말해줬을 때부터 아, 이 새끼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구나. 클럽 같이 가서 놀다가 슬쩍 스킨십하고 은근슬쩍 다리 만지고 그 오빠가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저도 그 오빠 클럽만 가면 비슷하게 막 그지랄 했었거든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만나다가 만나달라고 사귀어달라고 해가지고 만났었는데 뭐 하여튼 그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얘기 듣자마자 아, 이 새끼 그 언니랑 뭐 있구나 해서 제가 바로 아마 물어봤을걸요? 너 그 언니랑 뭐 있구나? 이러니까 아, 아니래요. 얘기하다가 빠빠이 하고 계속 연락이 왔거든요. 카톡이랑 막 DM으로. 제가 안 보니까 혼자 며칠 뒤에 연락하는 거 불편했으면 미안해. 나중에 힘든 일 있거나 도와줄 수 있는 일 생기면 그때라도 연락해달라. 자기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스윗한 남자인 척 하길래 응 알겠어 잘 지내 너도 이러고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 혼자 인스타 차단인지 비활인지 타버리고 또 잠수를 타는 거야. 그거 그 새끼 특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언니랑 만나서 놀고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제 전남친이 안부식으로 자기랑 연락을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언니가 좋아했던 제 친구 전남친 오빠 있죠. 그 오빠랑 자기랑 친구니까 야 그 새끼 좋아하지 마. 왜 너가 이렇게 막 힘들어해야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안부 문자를 막 주고받고 이랬대요. 이 오빠가 요즘 나한테 맨날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 그랬는데 처음에 자리에서 소개해줬다고 했던 그 제 친한 오빠 있죠. 그 오빠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야 그 형이 너한테 플러팅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만약에 제 전남친이 언니한테 플러팅해서 둘이 뭔가 이렇게 관계가 시작된다? 그러면 저 이제 언니 못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쉐딩이 부서져서 여기 이 컬러로 쉐딩 해줄게요. 근데 그 언니가 자기가 좋아했던 그 오빠의 심리 같은 거를
이거를 제 전남친이 전 썸남의 친구니까 좀 잘 알 것 같다고 제 전남친이랑 만나서 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언니가 그 오빠를 좋아한다고 만나러 간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오빠 친구를 좋아해서 조언을 얻고자 둘이 만나는 거라 했으니까. 근데 그 얘기 굳이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지? 싶은 건 있었죠. 그냥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왜 말해?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납니다.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고 있다가 저랑 제 친구 그 언니랑 또 클럽에 있었어요. 밤새 놀자 이랬던 언니가 갑자기 제 친구랑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아침에 일찍 일정이 있어서 바로 집에 가야겠다면서 갑자기 집에 간다고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분명히 뭐 아침에 일정 있어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가세요, 다음에 봬요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저 언니 지금 네 전남친 만나러 간대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에 줄 서 있으면서 말해줬는데 너 전남친 만나러 가겠다고 간 거래요. 근데 나한테는 왜 거짓말을 하지? 나랑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하면 당연히 나도 알게 될 거란 걸 모르나? 술 많이 마셨나? 왜 저래? 이러면서 그러라 그래.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만약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날 그 오빠 만나서 얘기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집 갔어 라는 말 하면 100% 둘이 뭐 있는 거다. 둘이 그냥 장난치면서 웃었거든요. 집 갔다는 키워드 나오잖아? 그럼 둘이 잔 거야? 막 이러면서 둘이 더 놀다가 집에 갔어요. 얼마 안 돼서 그 언니를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나자마자 저한테는 집 간다고 했었고 제 친구한테만 그 오빠 만나러 간다고 말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저도 있는데 야 맞다 나 그때 걔 만나러 새벽에 간 날 있잖아. 둘이서 소주 한 잔 더 하면서 완전 짱친 먹기로 했어. 나한테는 거짓말 왜 친 거지? 하고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요? 고민 상담할 사람 생겼네요. 막 이랬더니 얘기 엄청 하다가 둘이 그냥 집 갔어 이러는 거예요. 집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둘이 잔 거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계속 집 갔다는 걸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친구랑 저랑 눈 딱 마주치면서 그냥 웃었거든요. 삘이 왔지만 뇌피셜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그 대망의 날이 옵니다. 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원래 맨날 셋이서 만나는데 남자친구 껴서 넷이서 놀자고 한 날이었어요. 늦게 온다고 해서 저랑 그 언니랑 먼저 둘이서 만나서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자기 기분이 너무 우울하다면서 일 있냐? 그랬더니 좀 우울해가지고 바다 가고 싶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을왕리 썰 때 말해드렸잖아요. 제 전남친이 바다를 엄청 좋아하고 회를 엄청 좋아해요. 그 생각이 딱 나서 뭔가 얘 앞에서 제 전남친 얘기를 꺼냈을 때 당황하는 반응이 나오면 얘네 둘이 지금 뭐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걔 얘기를 딱 꺼냈어요. 그 오빠 바다 좋아하는데 걔한테 바다 좀 데려가 달라고 얘기해요. 이랬더니 그 언니가 엄청 당황하는 거야. 진짜? 그 오빠 바다 좋아해? 근데 나 그 오빠랑 뭐 연락 안 한 지 꽤 됐는데 갑자기 바다 가자고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냥 친한 사이로 지내기로 한 거면 바다 정도는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일부러 이렇게 한술 더 떴더니 둘이서 진짜 바다 가도 돼? 너 괜찮아? 막 이러는 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막 이랬는데 그럼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가 와서 그 얘기는 잠깐 끊겼고 또 클럽에 가서 놀고 있는데 친구 전 남친 있죠? 또 클럽에 온 거야. 그 언니가 그 오빠를 보더니 술을 졸라 들이켜서 개취한 거예요. 갑자기. 나 너 때문에 힘들어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 친구랑 제 친구 남자친구는 취해가지고 먼저 갔고 저랑 그 언니만 남았는데 갑자기 울먹울먹 하더니 다시 술집에 넘어가자고 저랑 얘기 좀 하고 싶대요. 알겠어요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혹시 너 전에 너 전남친이랑 나랑 무슨 사이가 되면 자기랑 다신 안 보겠다고 한 말 진심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진심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 언니가 끝까지 말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괜찮아요? 그거 진짜 장난이지 언니 진심으로 생각하셨어요? 헤어진 지 꽤 됐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이랬더니 언니가 진짜? 아니 사실 내가 아까부터 계속 우울하다고 했던 게 내가 요즘 너한테 자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너랑 맨날 같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자기 모습에 우울했다? 막 이지랄 무슨 죄책감이요? 아예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너희랑
이따가 오빠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날부터 해서 그 오빠랑 한 4-5번 잤대요. 처음에는 외롭기도 하고 만나는 남자도 없기도 하고 그냥 파트너 느낌으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그 오빠가 맨날 취한 것 같으면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그러면서부터 그냥 친한 오빠 이상의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이게 너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너가 너무 예쁘고 착하고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거 고맙. 나는 정말 너가 싫다고 하면 그 오빠 관계 포기하고 나는 너를 더 생각하겠다. 난 진짜 너가 싫다고 하면 안 할 거다. 아는 척도 안 할 거다. 그 오빠랑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 자기 전까지 갔어. 내 생각이 나면서 민지한테 죄책감 들 만한 행동 하지 말자.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4-5번 할 거 다 해놓고서 왜 나한테 죄책감 든다고 이제 와서 털어놔? 할 건 다 했지만 속이고 말을 안 하면 나랑 만나서 놀 때마다 입이 근지럽고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얘기할게.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 얘기를 들은 나는 얼마나 속에서 열이 나겠어요. 그래도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언니 근데 전에 썸 탔던 그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 최근에 계속 힘들었잖아요. 이러면서 언니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지.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인데 좋아하는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순 없지 않냐. 근데 언니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제가 걔랑 만났다는 사실을 언니가 알고도 걔를 만났을 때 제 생각이 전혀 안 날 수 있겠냐. 민재랑 연애했을 때 어땠지? 이런 생각 안 할 자신 있냐. 안 할 자신 있으면 만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 것 같으면 그냥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그 언니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 언니가 그때부터 또 신나가지고 근데 그 오빠가 먼저 연락해서 데려다주고 이러는 건 진짜 그 오빠가 유죄인간인 거 아니야? 나 그 오빠랑 잠자리 진짜 잘 맞아. 너도 알지? 막 이러면서 하여튼 별로 안 궁금한 얘기들 막 해주는데 아, 내 친구 전남친 고민 상담 들을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 싶으면서 친구가 진짜 인내심이 대단한 애구나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언니가 갑자기 자기 오늘 너무 하고 싶대요, 남자랑. 오빠 집 주소도 내가 아는데 찾아가서 기다릴까? 이러는 거예요. 왜요? 연락이 안 돼요? 이러니까 퇴근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연락 안 한 지 한 5-6시간 됐대요. 일중인 것 같으니까 연락 남긴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답장 줘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남기고 그 오빠 집으로 택시 타고 간 거야. 일하는 패턴? 시간대를 알잖아요. 걔가 일하는 시간이 이제 랜덤이긴 한데 일할 때 연락을 5-6시간 동안 못하는 구조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부추겼어요. 그 언니 연맥이고 싶어서 언니 집 간다고 하고 연락 남기고 빨리 가라고. 걔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 오빠가 그 언니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 들으면서 느껴졌어. 막 그런 적이 있대요. 갑자기 저한테 근데 그 오빠 원래도 헌혈해? 이러는 거. 응? 무슨 헌혈이요? 이랬더니 오빠 집 간다고 연락했었을 때 그 오빠가 갑자기 자기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3달에 한 번인가? 헌혈을 하러 다닌 지 꽤 됐는데 그거 하는 날이라서 오늘 못 만날 것 같다 이러면서 약속을 띄했대요.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웃긴 거야. 무슨 헌혈 말도 안 되는데 그걸 그 언니는 또 거지god대로 믿고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졸라 웃기고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 만나면서. 그리고 막 오늘 엄마가 집에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집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걔네 집으로 찾아온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가면 걔가 가요. 가면 그 오빠가 가지 어머니가 온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느껴졌다는 게 그 오빠가 그 언니를 뭔가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언니가 그 오빠 집 도착해서 연락할게 조심히 가세요 하고 보냈어요. 몇 분 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속삭이면서 민지야 이거 맞아? 막 이래요. 자기가 방금 집 앞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벨 눌렀는데 그 오빠가 집에 있었대요. 집에 있는데 연락 안 본 거임. 누구세요? 이러길래 나 땡땡인데 이러니까 문을 빼꼼 열더니 엄청 당황한 표정으로 왜 왔냐고 막 이랬대요. 아니 연락 못 받냐? 내가 연락 남겼는데 자기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었다. 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뭐 핸드폰을 못 봤대요. 근데 밥은 뭘로 시켰어? 밥은 핸드폰으로 시켰을 거 아니야. 근데 핸드폰을 못 봤다고? 거짓말이잖아요. 여자가 안에서 그 언니한테 뒤에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알고 보니까 둘이 있었던 거야 집에 여자랑. 근데 뭐 친구든 말든 어쨌든 그 언니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잖아. 그 언니 혼자 착각한 거지. 이 오빠가 나를 챙겨주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생긴다 막 이랬는데 그냥 자고 싶으니까 데리러 가고 그냥 하고 싶으니까 데려다 주고 가보겠다 하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 가고 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생각한 것 같다.
그건 맞아.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게 걔가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집 앞에 찾아와서 얘기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찾아오고 나서 일주일 지났을 때 그 언니랑 잔 거거든요. 그게 나는 졸라 괘씸한 거야. 물론 내가 헤어지고 전 여친이고 나도 마음이 없다고 거절한 상태에서 화내는 게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다시 만나자고 뭐 결혼할 거니 뭐 어쩌는 지랄을 해놓고 갑자기 나랑 제일 친한 언니랑 잔다? 나한테 복수하고 싶었나? 이러면 생각이 들면서 존나 괘씸한 거예요. 나를 개무시하는 건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전화로 진짜 딱 한마디만 할까? 이렇게 해서 전화를 걸었어. 한마디.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똑바로 말하래요.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냐요? 할 말 없냐고 이러니까 없지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는 글러먹은 새끼구나. 마지막 기회를 줘도 솔직하게 말을 안 하는구나 싶어서 알겠어 하고 끊었어요. 끊었더니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문자 일식하고 끝났습니다. 언니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일부러 안 받았거든요. 내 친구한테 왔다가 나한테 왔다가 계속 연락 와서 받았더니 하는 말이 너 혹시 내가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 오빠한테 얘기했네요.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전화해서 할 말 없냐고 한마디 했는데요. 방금 그 오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쌍욕을 먹었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민지한테 마지막에 고민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좋은 오빠 동생으로 남기로 했는데 너가 지금 그거를 말하면 어떡하냐. 자기가 뭐가 되냐고. 네가 좋아했던 내 친구한테도 나랑 잔 거 내가 다 말할 거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욕을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언팔을 했거든요, 인스타를 저는. 근데 그 언니는 계속 댓글 달고 좋아요 달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랬답니다. 진짜 어이없죠. 그럴 거면 뭐하러 나한테 몇 시간 동안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한 거야. 립 라이너를 발라주고요. 노글루 속눈썹 궁금한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4개 중에 톡톡하라 샤프? 이 제품으로 붙여줄게요. 집게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뒤 열어야 돼? 뒤로 갈수록 길게 붙여주겠습니다. 다시 당겨볼까요? 잘 보세요. 맨 앞쪽에 9mm, 가운데 10mm, 뒤쪽 11mm로 붙여줄게요. 글루가 엄청 짱짱하네. 사실 이 노글루 속눈썹 정말 접착력이 좋을까 싶어서 한뜻 사용 못했던 것도 있거든요. 원래는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 전체적으로 해주는데 오늘은 라인만 연결해줄게요. 빈곳 메꿔주고 점도 찍어주고요. 파우더로 번들거리는 부분 잡아주고요. 나비존이랑 이마 멀티밤으로 광만 주면 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깻잎 앞머리 해줬고요. 애교머리 살짝 빼주고 뒤에는 이렇게 집게핀으로 해줬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뭔가 자세하게 못 찍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오늘 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